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시장 투자자로서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지난주에 낙폭이 상당히 깊었던 시장,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이제는 우리가 관세 리스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감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시장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오늘만큼은 반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2450선 회복을 해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선 회복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장 시장의 중심이 된 세 가지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뜯어보시죠. 오늘 시장에 수급이 많이 쏠렸던 테마 바로 AI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딱 단정을 짓고 나서 처음으로 향한 곳이 퓨리오사 AI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퓨리오사 AI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AI 종목들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많은 부분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가 빨간불을 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퓨리오사 AI와 관련해서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 종목이 일부 나왔고요. 이외에도 정책적으로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모멘텀을 받아서 정책 러브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앞으로는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들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도 있고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 주목받은 테마는 오늘 히토르 테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에다가 히토르 통제로 인해서 맞보복을 내놓게 되면서 결국에 히토르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4월 4일부터 히토류 수출 금지 보도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NYT에서는 중국 히토르 6종, 히토르 자석 수출이 제한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히토르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를 보였는데 히토르 테마 하면 보통 시장에 이렇게 무역 분쟁이 있을 때 해지 전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좋은 건가? 지금 들어있다면 이 종목들 빠져나올 타이밍인가? 이러한 계산까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LNG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LNG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연결성을 가지고 종목들이 오르는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출발이 좋습니다. 양대 증시 시원하게 오른 채 거래를 마쳤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감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선 오늘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조금 전환이 확실히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관세에 대한 어쨌든 우려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가 조금 진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의 어쨌든 조금 화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최근의 관세 이야기죠.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주말 사이에 뭐 재무장관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 달 정도 뒤에 또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출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는 관세 노이즈는 이제 한 단락 조금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만약에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됐었을 때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다라는 그 시사를 내비쳤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든지 돈 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사실 이 시장 지수의 상승 하락 여부는 사실 뭐 경기 상황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대로 주가가 올라간 적, 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사실 더 큰 상관관계는 M2에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통화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캔틸론 효과 때문에 자산 가격으로 이 통화량을 통화를 더 풀게 되면 결국에 옮겨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꾸준히 경기 위기를 때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도 2020년도 때 보면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고가를 향해서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가 진작돼서가 아니고 많은 이제 유동성들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결국에 시장을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처럼 통화량이 조금 위축된다. 즉 유동성이 위축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빠지죠. 22년도에 그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또 경험을 했어요. 그만큼 이 통화량을 더 풀 수 있다.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다가올 유동성 위기로 인한 충격이 없을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개입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걱정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고 BOJ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은행이 사실 글로벌 금융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피해가 조금 심해지게 되거나 경기가 조금 꺾이는 흐름들이 보인다면 금리 인하를 일본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일본은행도. 자, 그 말은 뭐예요? 각국 중앙은행들, 특히 주요 중앙은행들이 언제든지 유동성 위기가 왔었을 때 돈을 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대목이죠.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스피가 충분히 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조금 부담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협상 의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수익봉투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축소는 됐습니다만 이게 순매수로 좀 돌아주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순매수로 돌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해도 상대적으로 이제 관세 수혜주들 있죠. LNG 뭐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이제 히토류 종목들 그리고 정책 테마 AI 쪽에서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수급들이 주도 업종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수급 블랙홀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 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저점에서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때 포착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머니 기법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표들도 무료로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이 기법을 통한 공략주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금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오늘은 반응을 해줬다라고 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좀 많이 시장이 흔들렸을 때 그때 매수했을 걸라는 좀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수익 봉투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된 테마는 바로 AI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퓨리오사 AI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AI 종목들, 의료 AI 종목들까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쪽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큰 그림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도 확실히 강하게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했어요. 오늘 방문을 해가지고 그 대표랑 그 관련 연구원들이랑 같이 40분 정도 비공식 회담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그 대선을 첫 이제 공식화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그 이후에 첫 공약으로 AI 산업에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로 넘어가기 전에 마중물이 본인들이 되어야 되고 AI 육성에 대한 투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선 출마 이후에 첫 어쨌든 공식적인 일정도 사실 AI 쪽이다라는 점에 더 큰 이제 우리가 시선을 조금 주목을 할 수 있게 됐죠. 오늘 특히나 정책 테마주들 중에서 AI 관련된 뭐 창투사라든지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챗GPT나 딥시크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K 이니셔티브에 KAI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비단 이재명 대표 공약뿐만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나올 출당할 모든 후보들이 그쵸. 이런 AI 관련돼서는 분명히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한국 정부도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강국위원회를 또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이 앞으로의 이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면 사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국 후보들, 각국 정치권들이 모두가 관심이 있는 단계입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다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조기 대선 시즌으로 넘어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AI 테마주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이 되기 전까지 이 추세 흐름이 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가 높은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려면 즉 생산성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크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생산성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국면이 기술이 또 AI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산업이 커져서 생산성이 증가를 하면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특히 가격을 이제 인상하지 않아도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조금 보는 쪽이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긴 차원에서 봐도 좋고 단기적인 차원에서 봐도 대선 시즌이 있는 기간 동안에 정책 테마주로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테마로 AI가 포함이 됐습니다. 모든 정당에서 또 AI 관련된 러브콜을 계속해서 꾸준히 넣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AI 성장에 대한 그럼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좀 선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안 찍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종목만큼은 실적 탄탄합니다라고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쪽을 저는 차라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테마주로 정책 테마로만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어떤 퍼포먼스를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창투사라든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어서 더 큰 초과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적까지 같이 증가하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HBM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라든지 밑에 있는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종목들을 좀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공략주 소개드렸을 때 여기 이쪽 내에 있는 종목들도 소개를 드린 바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역시나 강세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오르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변동성이 상당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종목 하나쯤은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담아두고 해치 차원에서 들고 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유니온이라는 공략주를 또 소개를 드려서 1차 그쵸. 목표가를 달성한 바 있고 그리고 다음 목표가도 제시드렸고 그 다음 목표가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딱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저는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145%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4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최종 카드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방송 이야기하면 결국에 중국이 히든 카드를 갖고 있는 게 히토류다. 정제된 히토류 금속의 9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들고 심지어 무기를 만들 때도 필수 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을 한탕 골탕 먹이기 위해서 때릴 수 있는 이제 최종 카드가 사실 히토류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카드를 꺼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이 노이즈가 거의 끝에 다다랐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저는 18년도, 19년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조금 이제 갈등이 커지면은 히토류 카드 꺼내면서 이 주가가 올라가지만 또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은 그림이 나오면 또 폭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요인으로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게 관세 90일을 유예를 했을 때 중국과도 협상을 무난하게 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시진핑 주석과도 사이가 좋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협상의 의지 자체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게 보면은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 국가거든요. 그 중에서 15%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대미 수출입니다. 미국은 반대로 중국에게 수출하는 게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조금 불리합니다. 지금 내수도 정말 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수 경제가 죽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압력을 이렇게 조금 받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시스템 자체가 경제 성장률 6%가 유지가 안 되면 계속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협의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협상 쪽으로 방향을 튼다? 히토류 카드가 나왔으면 이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면 또 관련 테마주들이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조금 시간 관점만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하면 이 중국이 대다수의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그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17년, 2018년 당시에 이 기업들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있을 때 뭐 지표가 달라진다거나 실제로 찍히는 숫자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걸 실제로 보여준 적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래서 단순히 테마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히토류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뭐 네.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테마가 엮여서 가는 것이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작동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장기 투자할 만한 요인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 말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테마주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유니온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세 번째 수익 봉투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화상 채팅이 이제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덕수 대행께서 사실 그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에서 이 하루 이틀 내,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되겠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 주제가 LNG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 방안, 협력 방안, 그리고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된 LNG, 그리고 조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양국 무역 간의 그 균형점에 대한 어떤 회의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이제 그리고 일본, 인도에 대해서 협상을 좀 빠르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고, 관세 유예 그리고 LNG 협력을 주요 그 의제로 설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조금 좋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사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급 규모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면 철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 특히 가스관 같은 경우는 대량의 강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뭐 밸브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협상 주제 중에 관세 유예 조치와 연계된 LNG 또 조선 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와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테마가 관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포지션을 갖게 된 테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조금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순매수세로 좀 전환이 됐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수급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봤으면 좋겠다. 앞에서 제가 요새 계속 강조드리는 말이, 이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 저점이다라는 인식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또 돈이 들어가는 조금 시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고, 지금은 먼저 수혜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만 조금 봤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까지 열어봤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들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주말 동안 들려왔던 소식으로 우리 시장 조금은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코스피 2455선, 코스닥은 70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의 2% 가까운 급등세를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사실 요즘 수급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은 어떠한 특정 종목군으로의 그룹핑이 되는 장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관세로 인해서 주목받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담아가는 외국인과 기관이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특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함께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게 되면서 오늘 1.81%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SK 하이닉스는 0.33% 약세로 빠지게 되면서 파란불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아갔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삼성전자만큼은 빨간불을 킨 건데요. 이 스마트폰 등 반도체 관련된 장비에 20개에 대해
대해서 상호 관세를 면제한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 반도체에 대한 새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또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 우려감이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유입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이 두 가지 종목이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시스템, LG에너지솔루션, LIG넥스원과 HD현대마린 엔진이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시면 HD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함께 팔았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또 이름 올리게 됐고요. 하이브와 삼성중공업, 포스코홀딩스까지 오늘 기관은 팔았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수세도 함께 보시죠.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이 하나그룹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D현대그룹주를 또 담아가고 있는 기관의 모습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S와 신한지주까지 오늘 기관에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주로 담아갔었던 종목군이 기관에서는 주로 팔아갔던 종목들이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순매수세로 유입되고 있는 ABL바이오 외국인의 1등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됐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인 종목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SM, HLB, 펩트론, 알테오젠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 기관에서는 주로 이 종목들을 팔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엔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처셀과 고영, 테크윈까지 오늘 외국인의 상위 리스트에 또 이름 올렸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담아갔던 종목과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 ABL바이오가 기관의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M, 펩트론, HLB까지 모두 외국인이 오늘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을 기관에서는 팔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매수세도 함께 보시죠.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테오젠 1등 자리 차지하면서 3.34%의 상승세고요. 실리콘2, 메디톡스, 리가켄바이오와 오스코텍까지 오늘 기관은 강한 수급을 보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기회의 시장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좋은 종목들을 더 좋게 잡아놓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상승장에서 더 큰 수익 시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시장이 많이 눌려 있는 것을 기회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효율로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법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드린 지 이제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충분히 제가 증명을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를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스마트 머니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스마트 머니라고 하진 않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수로 들어오는 매집이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오는 자금을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스마트머니는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게 되겠죠. 왜?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기 전에 당연히 매집 자금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머니를 포착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만든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되게 간단한 기법이에요. 그럼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한 번에 다 잡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죠. 다만 제 방송을 최소 그래도 한 1, 2주 많게는 한 달 이상 보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방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미 많이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 전에 빠르게 저점을 잡는 기법이다라고 해서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잘 맞아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단연간의 통계 데이터를 되게 유의미하게 뽑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주식들을 한 번에 다 몇 년치를 모아놓고요.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찍어낸 게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이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좋은 기법이에요. 듣기로는. 그죠?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선 매매 기법이 간단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방법론 자체가 복잡해버리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할 빈도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간단해야 되고 되게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당연한 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수익성을 손익비보다는 승률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주변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기법 만드는 걸 옆에서 한번 좀 지켜보면은요, 되게 공통점이 뭐냐면 특정 패턴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으면 이게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다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예, 가져다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건 없어요. 손실은 여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승률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겨요. 그죠? 한 두세 종목을 손실을 보더라도 7, 8종목을 이기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7, 8종목 이길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로 진다면 이거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승률이 50%,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이건 어때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에 굉장히 크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얼마나 또 간단한지 제가 설명 하나씩 드려볼게요. 우선 일봉 차트에 스마트 머니 신호를 대입해서 포착이 나와야겠죠. 스마트 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신청 주시면은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제가 포착된 날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포착된 날을 저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로 포착일로 기준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방송 보신 분들은. 자, 왜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시작일 하루 만에, 즉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하는 게 제한되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잡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포착일 이후에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포착일 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캔들.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이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포착일 이후에 위에서 놀다가 바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일 고점을 나중에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쉽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요 네 번째 방법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공략주를 소개드리는 예시들도 다 요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뭐예요? 이건 추가 매집을 하는 것이니까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거래량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은 우선 보류를 하는 거예요. 보류를 하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강조드린 거 있습니다. 손익비. 자, 100%는 절대 없습니다. 손절 중요하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손절 추세선 이탈을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만 숙지를 하고 거래를 하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예시 종목을 하나씩 항상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예시 종목 설명드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 결국에 크게 올라간 주식들 그냥 이 기법 대입해 놓고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 자세가 굉장히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돼요. 직접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요.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제가 방송 말미에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공략주를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 공략주 어떻게 됐는지 그냥 방송 직접 돌려보세요. 다 올라가지 않죠. 물론 손절권으로 가는 경우들이 먼저 있습니다. 손절가를 먼저 터치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어때요?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제가 잠시 후에 공략해드렸었던 거, 수익 난 것들 리뷰 종목 3종목이나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 종목부터 리뷰 종목들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 종목 한국첨단소재입니다. 다들 아세요? 작년 4분기부터 1분기 때 굉장히 핫한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 테마죠. 자, 한국첨단소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을 체결받았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았다. 자, 굉장히 큰 뉴스죠. 양자 테마가 굉장히 센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급등합니다. 3배가 금세 막 며칠 만에 3배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스마트 머니 기법은 뭐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죠? 매집하는 흐름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세요.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을 체결한다. 기술 이전 체결은 뭐예요? 양측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 공시가 나와야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공시가 나온 12월 18일에 이 내용을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그 이전에 협의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확언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포착을 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스 발생일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요때 이제 양자 얽힘 광자 기술 이전 체결 공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며칠 만에 거의 뭐 상한가도 가고 점상한가도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3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어요? 한 달 전인, 뉴스가 나오기 한 달 전인 11월 12일에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 주었습니다.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이 없어요. 왜?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입니다.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어때요? 늘어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선 이때는 대기. 그러다가 추후에 급등 전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죠. 이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시로 본다면 만약에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계속 가져가요. 390%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뉴스 발생일에 반대로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5%라는 겁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런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심지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제가 공략주를 소개드려서 그렇게 아무리 증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절대로 체감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죠. 제 말 믿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직접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법 제가 PDF 파일로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니죠.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죠? 아주 큰 상승장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3개월 평균, 이동평균선만 등록해 놓고 추세 안 깨면 계속 가져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져가면 수익이에요. 주도주만 잘 잡아놓으면 수익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상승장이죠.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어때요? 그 근거를 좀 더 잡아야 됩니다. 상승의 근거가 명확한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특정 패턴, 실제 사용 사례, 그리고 작동 원리, 작동 방식, 그리고 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이제 패턴 자료집, 이 자료집도 100페이지짜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할 겁니다. 이 자료집도 제가 무료로 신청 주신 분들에게 다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도 같이 잘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에서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핵심 키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뿐만이 아니라 무료 자료집까지 다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거나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떤 종목들을 포착했는가 수익률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탑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이 144%의 수익률, 유라클과 로보티즈, HFR까지 10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LS에코에너지 이렇게 탑5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린드먼 아시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 모멘텀으로 인해서 1차 목표가 5,750원 넘겨줬습니다. 30% 수익률 넘겨줬는데요.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제 들고 가야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바로 AI 모멘텀, 네. 정책 모멘텀이잖아요. 6월까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AI 기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창투사고요. 이제 정부 AI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또 국부펀드 공약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제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하면서 그렇죠. 대선 어쨌든 출마를 본격화한 이후 첫 행보를 AI 쪽에 보여줬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커다란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초 포착이 12월 17일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살짝 죽었어요.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4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다시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4월 4일이 무슨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거든요. 뭐냐면, 똑똑한 돈이 이날 많이 들어왔다는 거 뭐냐면, AI 쪽으로 사실상 이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기 대선판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미리 알고 있었다. 빨리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 신호가 잘 잡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종목을 통해서도 제가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저는 8,000원까지 조금 크게 올려서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린드먼 아시아 2차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정책 러브콜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AI 모멘텀 6월 이후로까지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8,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인데 그러면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괜찮을까요? 당연히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정책 테마 쪽에서는 가장 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필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2차 목표가 넘기면서 26.47%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목표가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3차 목표가 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종목이 느리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HA 그 필러 사업 쪽이 이제 중국 쪽에 굉장히 조금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중국의 하이난 의료 관광 특구 공장 GMP 승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제가 1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 신호가 뜨기 전에 그 녹색 기둥 표시가 신호잖아요. 추세가 하락으로 나오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없다가 11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늦게 드렸어요. 늦게 12월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호를 받아가신 분들은 오히려 더 전에도 매수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주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신호를 그냥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받아가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목표가 제가 제시 드려야겠죠. 네. 다음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좀 크게 높여서 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10,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제시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입니다. 금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 모멘텀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4월 2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60%를 넘긴 종목입니다. 앞으로 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펩트론 얼마까지 보실까요? 당연히 잠시 후에 제가 더 높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그 수익 봉투 시간에 AACR 관련된 그쵸. 내용이 있었거든요. 탑픽 종목이었잖아요. 제가 탑픽 종목으로 네. 그때도 펩트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략주로 소개 드렸으니까 다른 거 말고 AACR 종목에서는 펩트론만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오. 드렸는데 금요일에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머니 신호를 저는 잘 보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ADC에 대한 효능 증강에 대한 그 기술 관련해서 포스트식으로 발표가 있습니다. 28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면은 보세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3월 28일에 포착이 됐잖아요. 포착일 이전에는 하락으로 조금 쭉 나오다가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제가 4월 2일에 바로 공략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다만 이 상한가까지 저도 단기간 안에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불확실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똑한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꼭 직접 받아가셔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꼭 잘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펩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인데요. 쌈지엔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뷰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어떤 거고 사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하면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항상 한한령 해제 이야기를 했을 때 화장품 쪽이라든지 뭐 콘텐츠 쪽, 게임 쪽에서도 중국 쪽 시장 점유가 좀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가져왔는데 준비된 내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일단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화장품 수출액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출액 추이인데 보면 2000년도 때부터 2024년까지 자료인데 쭉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 23년 주춤했지만 다시 최대치를 갱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이 K-뷰티 쪽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꼭 이제 그 5분의 1 정도는 항상 그 스킨케어라든지
이런 화장품들을 꼭 구매를 해서 간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K-뷰티, K-화장품이 상당히 지금 글로벌리한 인기를 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수출 데이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실제로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실적은 어떤데? 라고 보시면 19년도 때부터 보면 화장품 소재 쪽에서 한 해도 빼지 않고 매출, 특히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비드라든지 스킨케어 쪽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업사이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미국 OTC용 ODM 신공장 건설을 합니다. 하는데 6월 중에 충남 장안 공장의 기존 부지에 이제 신공장을 준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그 선케어 제품 등 미국 OTC 전용 ODM 신공장을 완공함에 따라서 초도 물량이 공급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도 추가적으로 미국발로 어쨌든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업사이드 요소가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국가별 매출 비중, 즉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쪽이 20%예요. 근데 이제 미국 쪽도 10%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업사이드도 있는데 중국에 대한 업사이드도 또 기대가 될 게 있죠. 바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지고 나오는 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중국 정부가 이르면 4월, 올해 지금 이번 달이죠.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고 5월에는 한한령을 전면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브랜드가 이제 신속한 계획력과 기술력 그리고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어쨌든 이런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특히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 또 선진 뷰티 사이언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4월 1일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포착일 이후에 바로 거래량이 안 늘어났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대기, 그리고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할 수 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네 번째 방법이죠. 자,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언제든 매수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의 매수 의견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 15,500원입니다. 근데 1차 목표가에 간다 하더라도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 10% 20% 정도만 매도하고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공략주를 소개해 드릴 때는 조금 늦게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받아가시면은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주도 업종도 잡을 기회가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는 종목이고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1차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걸 텐데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의 위치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멘토님이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발굴해 낼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포착할 수 있는 기법까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추가적으로 펩트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3차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의 3차 목표가만 제시해 주시죠. 예, 3차 목표가 18만 원까지 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ACR 모멘텀 중에서 한 종목, 바이오 종목들이 찾으신다면 펩트론 지금이라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3차 목표가로는 18만 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키가 되어줄 수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스마트 머니 기법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도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